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7월 18일 특징 테마와 끝에 특징 종목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리튬하고 2차 전지 전기차 테마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태풍 및 장마 테마, 수자원 테마 이런 것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화폐 역시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토큰 증권 발행이라고 있죠. 시큐리티 토큰 뭐라 그러죠? 오퍼링 스토리지 토큰 오퍼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발행하는 거. 그 의미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원재력, 어느 날은 뭐 또 풍력보다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이슈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저기를 봅시다. 테마명 봅시다. 자, 리튬 2차 전지 전기차는 중국의 리튬 선물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흑연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서 90몇 %를 부과하기로 93.5%가 이렇게 부과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관세랑 합치면 한 160% 정도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미국이 흑연에 대한 관세를 올렸을 때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중국산이 수입이 안 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 산 흑연으로 다변화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중국 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했고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상보 그리고 PI 첨단 소재 미래 나노텍 이외에 한 요 섹터에 한 두 종목 정도 더 볼게요. 오늘은 주로 리튬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쪽에서 5종목 정도를 보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태풍 장마 수자원 관련돼서 전국에 폭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이나 조비 그리고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하고 가상화폐 쪽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하원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제도권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채권 관련된 고민들이 조금 풀릴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중립적으로 볼 때 트럼프 정부 쪽에서 그 미국의 채권 추가 발행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좀 커요. 지금. 그래서 그 하반기에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SGA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끝간대를 모르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나 단할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대표 종목으로 예시가 되었던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STO는요 뭔지 아시죠? 자산을 쪼개서 특정 자산 어떤 자산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옥션처럼 그림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골동품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자산 토큰 증권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건 토큰 증권화 할 수 있고 그래서 NFT하고 STO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STO가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유일한 상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BTS의 백스테이지 동영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팬들이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즉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소유권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NFT인데요. 이 STO는 기존의 실물 자원으로 대체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그것들을 저기로 만들어서 토큰으로 만들어서 쪼개서 소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유권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K옥션이나 갤럭시 모니터리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도 연관성이 있어요. 핑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STO와 스테이블 코인에 같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그래서 태양광 패널 반덤핑 관세 요청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OCI나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 소재 이런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일부는 태양광 에너지, 일부는 2차 전지 쪽하고 연관성 있는 겹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과 미래 나노텍과 이렌텍, PI 첨단 소재, 글로벌 SM 5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코 퓨처엠 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일봉이죠.
일봉이 쭉 올라가다가 어마어마한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240선을 딱 터치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일봉이에요. 네, 상당히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상당히 아름다운 바닥을 10만원에서 딱 만들고, 그죠? 라운드 피겨 진짜 잘 지키죠. 좀 큰 종목일수록 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라운드 피겨를 딱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15만원 까지 다 올라갔어요. 15만원 선에 누가 있었어요? 240일 있었어요. 다음 올라가면 아마 25만원 선에서 한번 또 라운드 피겨를 만나겠죠. 네, 그죠? 여기서 만날 거예요. 자, 이 선이 왜 안 그려지지? 네, 25만원 선. 또, 그 다음 30만원. 그죠? 35만원 선. 네, 정점은 지금 뭐 65만원 선, 60만원 선까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241선을 터치를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 일봉으로 600을 보니까 되게 크게 보는 거죠. 거의 3년분을 봤는데 2년 반이요, 정확하게는 거의. 네, 요 분량을 봤는데 이거 괜찮은데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고 약 50% 좀 올랐으니까 여기 얼음에서 한번 찍고 내려올 때 12만 5천 원이나 요 얼음에서 여기가 12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얼음에서 한번 잡아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저기를 볼게요. 일봉 두 개를 더 볼게요. 자, 미래나노텍도 일봉을 봅시다. 똑같아요. 그림이 거의 비슷해요. 얘는 좀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바다가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여기가 7,000원 선이에요. 정확하게 7,000원 선이에요. 둘 다 회사로서 봤을 때는 좋아요. 회사로 봤을 때는 좋다고요. 둘 다. 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유구조도 괜찮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유통 비율이 조금 높긴 한데 어쨌든 간 소유구조도 괜찮고요. 수익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 회사 자체가. 그죠? 뭐 당기순이익이 오락가락 하는데 당기순이익은 사실상 그 기업 외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자를 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실은 영업이익을 저는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영속성이 있게 잘 수익을 내고 있느냐는 실제로 기업 외적인 부분들보다는, 물론 기업 외적이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저기가 그 당기순이익을 잡을 때 나머지 비용들이, 그죠?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 번에 어디를 뚫었느냐 하면 거의 만원 선을 갔죠 지금. 그죠? 여기에 한 9,000원? 네, 9,000원 정도의 정고점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한 번에 만원에 딱 가서 닫고 내려왔어요. 예쁘죠 아주. 그리고 한 번에 240선을 쭉 뚫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정도에서 240선을 거대한 상당히 큰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그죠? 장대 양봉으로 만들었잖아요.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느냐 하면 18% 정도 올랐으니까 제법 긴 장봉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닿으면요, 약간 조정기를 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간 더 횡보하다가 다시 240%를 끌어내리면서 그 위를 타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역배열되어 있고 지금 이게 모이고 있을 거예요. 향후에 좀 모일 거예요, 얘네들이. 얘가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려고 하면 다 모아야 돼요. 어쨌든 이평선들을 아직까지 모이지는 않았고 역배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240%이 끌어내려지면서, 왜냐면 상당히 장기에 걸쳐서 지금 평행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보합세였잖아요. 박스권, 완전히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모아져서 요 선이 어디냐 하면 7,500원 선보다 조금 높은 선이에요. 8,000원 선 정도가 되겠네요. 8,000원 선 정도에서 조정을 하고 여기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조정을 한번 다시 한 다음에 힘을 모아서 여기에서 거래량 좀 더 발생시킨 다음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신호는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저기에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렌텍도 그림이 되게 비슷해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렌텍도 보시죠. 이렌텍도 쭉 내려와서 바닥을 만들고
얘는 확실하게 4,000원에서 4,000원 선에서 바닥을 확실히 두 번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횡보가 5,000원대. 그죠? 그리고 나서 쭉쭉 치고 7,0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240선을 탔고, 자, 여기 보세요.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정배열로 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정배열로 갈 거예요. 241선은 끌어당겨질 거고요. 아래로.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이 추세와 함께 갈 거예요. 정배열로. 그죠?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는 이렌텍 같은 경우는요. 지금이 사실은 요게 좀 조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조정 안 받고 바로 쏠 가능성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쳤죠. 가능성 있다. 조정될 가능성 역시 물론 있죠. 왜냐하면 지금 4,000원에서 8,000원 선까지 갔다가 조정될 수도 있고 지금 7,000원 선에 와 있는데 7,000원 선 조금 더 갔다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는 됐어요. 1차 조정선이 6,000원 선에서 이거 보이시죠? 6,000원 선에서 자 6,000원 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000원 선까지 쭉 가서 횡보 며칠 동안 횡보하잖아요. 갈까 말까 보이시죠? 50% 올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50% 올랐을 때 고가놀이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한 번에 치솟아서 100%까지 쭉 가는 경우도 있으나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딱 6,050% 딱 올랐을 때 뭐예요? 횡보를 쭉 가면서 조정 약간 기간을 두고 다시 솟아 올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를요 보실 때 다른 것들하고 보실 때 제가 왜 세 개를 먼저 보여드렸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주봉을 볼게요. 이렌텍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PI 첨단 소재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일봉은 비슷하거든요. 일봉은 PI 첨단 소재도 한번 볼게요. PI 첨단 소재 보셔도 비슷하죠. 이렇게 내려와서 흔들면서 내려온 다음에 240 한번 뭐 뚫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한 번에 뚫었잖아요. 그죠? 17,000원, 한 2만원 선 근처에서 22,500원까지 쫙 뚫었어요. 그죠? 뭐 하루에 되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PI 첨단은 많이 올라, 23% 정도 올랐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뚫어버렸잖아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요거하고 앞에 세 종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거래량 들어온 것도 아까 보시게 되면 앞에 보셨던 종목들하고 비슷하다고요. 다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장대 양봉. 전형적인 장대 양봉의 그림이잖아요. 높여가다가 241선 한 번에 쭉 뚫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 해도 뭐예요? 역배열이에요. 정배열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241선 여기 와서 저기 돼야 돼요. 맞아야 돼요. 뭐 일부 이제 121선이나 이런 것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배열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얘도 그래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의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5개 다 보죠, 일단. 사모프론텍까지 보여. 사모프론텍까지 보고서 얘기합시다. 일봉을 한 번 더. 얘도 보시게 되면 15,000원 선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죠? 17,500원 선에서 약간 전투가 있었고 2만원 선에서 만날 뻔 하다가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정고점 두 개를 다 뚫었죠. 오늘. 그죠? 보이시죠? 정고점 두 개를 다 뚫었어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긴 해요. 잘 봐야 돼요. 얘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사마프론테크 봅시다. 사마프론테크도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하향하다가 얘는 벌써 신호가 여기 한번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 13,000원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13,000원이에요. 그러다가 어디쯤 올라갔느냐 하면 약 지금 16,000원, 17,000원 선까지 쭉 올라가요. 그죠? 13,000원 쭉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봉을 만들었어요. 요 선이 딱 2만원이에요. 2만원 터치 딱 가고 어떻게 했어요? 조정. 그죠? 지금 아직까지 요거는 아마 조정기가 조금 더 될 가능성도 높아요. 조정이 좀 더 될 수 있다. 근데 조정선을 여기에 지금 한 18,000원 선 있잖아요. 17,000원? 요 선에서 정고점 선에서 고가놀이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1차로 조정하는 선이 아마 여기가 될 거예요. 전저점 15,000원이에요. 정확하게.
15,000원의 전저점 근처까지 조정받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을 하나 더 만들면서 13,000원까지 후퇴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역순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일봉이에요. 이게 일봉이에요. 그리고 여기 터치하고 딱 내려왔으면 조정을 좀 더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게 1차에서 지금 보시는 17,000원 선에서 조정이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5,000원, 13,000원까지 내리면서 여기 13,600원이니까 여기 한 13,000 뭐 여기 요 저점까지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라운드피가 꼭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뭐 대부분 만들긴 하지만 안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춰서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잘 주목하면서 한 15,000원 정도 접근하면 들어가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죠. 얘도 역시 좋은 애니까. 왜? 유통 비율 55%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주주와 주주가 45%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특히 좀 얘는 PBR이 뭐 1.42 정도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PBR이 1.42 정도니까. 왜냐하면 총 자산이 자산 총액 3,500억, 시가총액이 2,600억입니다. 지금은 사실 좀 요 기간 안에 1년 동안 떨어지면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여기였을 거예요. 그죠?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여기였을 건데 지금 좀 떨어지면서 자 볼게요. 2003월 요 선이죠. 12월 18일 요 선이니까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지금 뭐 조금 떨어졌을 것 같은데 뭐 PBR이 계속 변하는 거니까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 통계적인 PBR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1년 안에도 되게 가격에 부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의 기록을 가지고 PBR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올해 한 30% 떨어지잖아요. 그럼 PBR 자체가 30% 개선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PBR 자체가 작년 말의 PBR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프라이스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제가 확실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하다가 말씀을 저기 했죠. 주봉을 봅시다. 자, 주봉. 얘는 어때요? 한번 코로나 찍고 올라와서 거의 바닥에 왔죠. 코로나 이후 바닥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웬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닥이 만들어졌겠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물론 여기 이 전에 물론 바닥이 있었긴 하겠지만 이건 되게 오래된 얘기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들락날락 했던 바닥이 지금 와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와 있다고요. 코로나 시기 제외하고. 그죠? 10년, 이게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10년기에 코로나를 제외한 바닥권에 거의 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추세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전 종목이었던 PI 첨단 소재 한번 볼게요. PI 첨단 소재는 어때요? 300주, 600주를 볼게요. PI 첨단 소재도 역시 전에 만들어졌던 10년 전 근처에 만들어진 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쭉 솟아오를 때 이후로 가장 저점이고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쌍바닥을 만들고 고개를 들고 있는 형상이라고 봐서 사실상 여기를 바닥이 왔다라고 판단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틀린 판단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종목 세계는 어떠냐? 이렌텍 같은 경우 어때요? 저기랑 비슷해요. PI 첨단 소재랑 조금 비슷합니다. 거의 여기서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코로나 시기를 뚫고 올라와서 놀던 시기에서 거의 비슷해요. 가격대가 최저점이 2,500원까지 코로나 때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회복하고 지금 5,000원 근처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두 종목이 조금 달라요. 미래나노텍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요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요게 다시 고개를 치고 떨어질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사실은 위치 자체는 상당히 높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개가.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넓혀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위치도 낮지 않아요. 2,000원 선에서부터 1,500원 선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그죠?
물론 5년 기간에 되게 긴 기록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위치 중간 위치쯤에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아래쪽에 가까운 위치를 띄고 있죠. 주봉 자체가. 그죠? 주봉 한번 보세요. 지금 얘는 거의 뭐 완벽하게 컵앤 핸들 쌍 바닥에 올라갔죠. 지금 이제 핸들을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죠? 이렌텍도 마찬가지. 컵 지금 핸들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핸들이 만들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쓰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바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2차 전지가 좀 나아지면. 그죠? 상황이 나아지고 테마를 타게 되면 조금 더 바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에 올라가는 법은 잘 없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과거 기록처럼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간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종목 다 제가 볼 때는 되게 나쁘지 않아요. 뭐 포스코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뭐 아니면 포스코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림들도 다 대체로 보시게 되면 비슷해요. 만들어진 게 지금. 업종들이 지금 다 고개를 드는 순간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봉에서 보셨던 뭐 앞으로의 지금에서 조정되면 어느 선에서 조정이 될 거고 위에는 어느 정도의 선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저항 그렇게 돼 있고 이평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 얘는 또 특이하게 27,500원, 22,500원 이렇게 라운드 피겨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죠? 신기하긴 한데 뭐 그거는 종목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바닥을 찍고 좀 올라와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조정선은 여기서 여기 두 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가셔서 기다리셔도 상관없다고 저는 보기는 봐요. 이 정도 종목이면. 그렇긴 한데 이왕이면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고 위치에 온 종목들은 많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서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사정거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손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편안하게. 뭐 여기 전고점 있으니까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17,200원, 17,500원, 뭐 이 손에 손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고 그 다음에 이게 16,500원 정도 되냐. 16,500원 선에서 손절 라인 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서 괜히 손절하시는 것보다요, 여러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여기 위치 왔네, 혹은 여기에 거래량 신호들이 들어왔네, 두 가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훨씬 더 지혜롭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뭐 무한정의 자원을 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 개의 후보군들이 있어. 그 중에 신호를 내는 위치에 온 것들 좀 조정기를 맞아서 지금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5개 종목 정도를 봤고요.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한 20개 정도를 뽑아놨다가 그 순위대로 다 날리고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가장 좋은 그런 종목들을 지금 추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같이 보시고, 물론 20종목을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특별히 자료로 형태로 제공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 도움되셨던 분들은 구독 좀 해주십시오.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서 저도 계속 강의를 하는데 좀 힘이 안 나서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